이제 오늘은 우리가 서비스 품질이란 주제로 공부를 할 텐데, 사실 엄청 많은 그 논문들이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특히 뭐 석사과정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그 케이스 스터디를 한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이 서비스 품질에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또 품질의 요소로 중요할 수 있는지, 우리가 품질을 막연히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요소에 좀 중심을 두고 볼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품질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품질에 대한 인식을 또 경영자가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지, 또 잘 인식했다 하더라도 또 실제로 전달하는 그런 체제도 잘 만들어야 되고, 또 그것이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또 접점에 있는, 우리 지난 시간 배운 접점에 있는 종업원들이 또 잘 전달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갖다 내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서비스 품질이다 하면은 크게 이 5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서비스 막연히 평가하는 것보다는 서비스 패키지로 하면은 평가가 쉽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5가지로 주로 크게 보는 차원이 신뢰성, 그 다음에 대응성, 확신성, 공감성, 유형성.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배우는 내용이 시험 범위의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까지의 내용을 잘 알아둬야 돼요. 자, 신뢰성이라는 말은 reliability에서 약속한 서비스를 얼마나 믿을 수 있게 또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능력.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응성이라 하는 말은 responsiveness는 고객을 돕고 신속한 서비스를 하려는 그런 의지, 그죠? 정말로 고객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인지. 확신성은 assurance, 그죠? 믿음과 확신을 주는 직원의 능력 및 그들의 지식과 호의. 아무리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잘 모르면 안 되겠죠, 그죠? 내가 정확히 알아야만 고객들에게 정확하게 그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감성, 고객에 대한 배려와 개별적인 그런 관심을 보일 준비. 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공감성이 굉장히 또 중요할 수 있어요, 그죠? 아무리 내가 빠른 서비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말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지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형성, tangible 해서 어떤 물적 시설, 장비, 인력, 통신 확보. 우리가 자동차 타이어 교체하는 경우도 여러분들이 아마 T-스테이션 들어봤습니까? 네, T-스테이션. 그죠? 그러나 예전에 막연히 타이어 교체하는 것에 비하면은 T-스테이션에 있으면 사람들이 조금 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대로 설명을 하고 좀 앉아있다 보게 되면은 수리가 다 끝나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요소를 가지고 병원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겠죠. 병원의 품질을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호텔의 품질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 5가지 품질의 차원에 대해서 다 똑같이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디라 그러면은 굉장히 이 중에 특히 무엇이 더 중요하다. 그죠? 만약에 병원이라면은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병원이라면은. 자, 병원이라면 물론 다 중요하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특히 우리가 하나, 여러분이 말하는 CEO라 그러면은 그런 CEO가 판단을 해서 여기에 투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그리고 고객들이 맞습니다 하면은 그는 정말로 돈을 이제 벌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죠? 자, 우리 박배승 학생은 병원이라면은 이 중에서 어디에 가장 중요하게 고객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신뢰성.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병원을 찾아가는 이유가 어떤 의료적인 위해서인데, 예를 들어서 수술을 진행할 때 얼마나 그 병원에서 정확한 수술을 제공하느냐, 정말 완쾌를 해주고 맞네, 그죠? 능력이느냐가 가장 우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료진 서비스 수준을 가장 중요하고. 네. 혹시 다르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나요? 다 똑같이 생각합니까? 병원이라면 또 신뢰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우리 김현수 학생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급환자 같은 경우라면 대응성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고객 유형에 따라 가지고 일반적으로 오는 그 환자분들하고
또 응급실 오는 분,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될 수 있네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객 유형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을 것이니까. 또 혹시 다른 견해가 있나요? 이 5가지 외에 또 다른 요인들이 혹시 있을 수 있나요? 5가지 외에. 그래서 한때는 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논문 너무 많아요. 아마 전국에 이 석사 학생들 쓴 논문을 보면 엄청 많겠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때 인터넷 비즈니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의 서비스 품질을 또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 비즈니스라면은 뭔가 또 다른 어떤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5가지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인터넷 비즈니스라면 뭔가 또 다른 것이 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웹상에서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 우리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그냥 평가하는 것보다는 요소를 나누어서 보면 훨씬 낫다는 거죠. 요소를 나누어서. 그죠? 서비스 평가도 똑같지 않습니까? 패키지로 나누어 보게 되면은 좀 더 엄밀하게 말할 수 있듯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5가지 차원은 굉장히 보편적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서비스 품질의 5가지 차원을 한번 적어 보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을 적으면 돼요. 신뢰성이라든지 또는 대형성. 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실제 병원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항상 말했던 것이 뭐냐면은 반드시 경쟁 업체, 그죠? 벤치마킹 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또 할 수 있죠? 삼성병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고려대학교 병원이다. 그죠? 그럼 이 5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우리 학교 병원이 더 잘하는 경우도 있겠죠. 다른 곳보다 더 잘하는 그런 경우에 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만은 다른 곳보다 부족하다면은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을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또 통신회사도 비교할 수 있어요. 통신회사도 비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면은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5가지 차원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신뢰성이다. 신뢰성. 그죠? 그 다음에 대형성, 또 확신성, 그 다음에 공감성, 그 다음에 유형성. 그죠? 각각에 대해서 고객 만족도를 조사해 볼 수 있겠죠. 1점부터 해서 5점까지. 그래서 1, 2, 3, 4, 5. 5는 우리 말한 것처럼 아주 만족한다. 그죠? 3은 그저 그렇다. 1은 아주 불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확신성도 해볼 수 있겠죠. 1, 2, 3, 4, 5. 그죠? 공감성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역시 해볼 수 있고, 유형성도 역시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뢰성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SK텔레콤하고 그 다음에 LG텔레콤을 여기다 한번 나타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예전에 LG텔레콤 쓰다가 SK텔레콤으로 옮겨왔다. 그래서 양쪽을 다 써보신 학생 혹시 있나요? 이거 꽤 있네, 그래도. 그죠? 야, 그럼 우리가 한번, 우리 김유진 학생 여기다가, SK텔레콤은 검정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고, 그 다음에 LG는 이렇게 네모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우리 이제 앉아서 편안하게 한번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지. 자, 거의 뭐 LG 텔레콤이 많이 좀 부족해요. 그죠? 네, 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굉장히 LG텔레콤을 박하게 평가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LG텔레콤이 LTE로 오기 전에 제가 LTE 전에 2G하고 3G 때 사용했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LG 같은 경우는 관악산에만 올라와도 제대로 통신이 터지지 않고 제가 경기도 이천에 갔더니 뭐 KT나 그 SK텔레콤 쓰는 분들은 바가 5개 뜨는데 저는 2개나 하나밖에 안 뜨더라고요. 예. 약간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하면 계속 뭐 이렇게 신호 같은 좋은 곳을 가야 하는데 경기도 이천에서는 어딜 가도 신호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LG는 수도권 안에서만 써야 되는구나. 근데 수도권 안에서만 써야 된다는 생각이 굳어졌던 게 관악산에 이렇게 올라더니 관악산에서 안 터지더라고요. 이게 2000년도, 2006년도, 2005년도 이렇게 됐는데 21세기가 돼서도 서울에서조차 제대로 안 터지는 텔레콤은 도대체 어디서 써야 되나 생각이 많이 들어서 신뢰성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고 대형성 같은 경우는
뭐랄까 그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2천에서도 안 된다, 관악에서도 안 된다 했는데 딱히 뭐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개선되는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2년 약정이 끝나자마자 바로 SK로 넘어왔다. 알겠습니다. KT로 이렇게 지금은 왔는데 예. 아무래도 대응성도 굉장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예. 지금은 물론 LTE에서 굉장히 선두주자로 알겠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그때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믿음과 확신을 주는 직원의 능력은 아무래도 대응성과 굉장히 결부돼서 거의 같이 간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예. 2점이란 또 박한 점수를 줬었고 예. 그리고 공감성도 확신성 이렇게 직원들이 과연 나의 이러한 니즈를 제대로 해소시켜주지 못한다 예. 라는 점에서 또 박한 점수를 굉장히 박한 장점을 드리는데요. 예. 그리고 유용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SK텔레콤이나 KT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그 외부에 약간 뭐라 그러지 그 고객센터가 아니고 예. 예전에 삼성도 프로젝트 가면 T존이나 무슨 TTL 예. 같은 게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유형화해가지고 고객들이 영화를 보기 전에 직접 기다리면서 예. 그 뭐 SK텔레콤의 특별한 서비스를 느낄 수 있었는데 LG텔레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서비스가 굉장히 미비했다고 예. 느껴졌기 때문에 좋습니다. 사실 뭐 이 논문으로 굉장히 다룰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보니까 또 여기에 대한 견해에서 사실 LG에 있는 분이 여기 있으면 우리 마음이 참담하겠어요. 그죠? 혹시 이 중에 그래도 하나라도 견해를 좀 바꿀 그런 학생이 있나요? 아, 나 지금 LG 쓰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보다는 뭐 지금 시점을 얘기해도 관계없어요. 그죠? 지금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확정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전체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림을 그리면은 제일 좋기는 정오각형이 제일 낫겠죠. 5점으로 꽉 차는 게 제일 좋겠지만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해서 특히 SK텔레콤의 이 확신성은 굉장히 만점이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LG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좀 그려보기 좀 미안하지만은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자, 이 견해로 봤더니만 LG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SK 자기 경쟁업체에 대비해서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예전에 이래 물으면 어떤 학생은 약간 다르게 그리는 학생이 있어요. LG가 기계는 멋있다. 근데 들고 갔더니만 관악선에 터지지 않더라. 그 견해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기계 유형성 측면에서는 또 나는 반대로 이걸 더 잘 매기는 경우도 발생해요. 근데 현재로 보게 되니까 이런 격차 2인데 비해서 이 부분 특히 공감성은 차이가 더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기말 그 과제에는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대한항공이다. 우리 대부분 학생들이 많은 학생이 우리 김부진 학생이 다 동의했습니다. 다 동의해가지고 SK텔레콤이 저기 보이는 식으로 저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저 그래프가 실제로 논문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보기 편리하지 않습니까? 딱 보는 순간에 바로 비교되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들 항상 뭘 평가할 때는 그냥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 자, 좋습니다. 하나 예로 봤고요. 만약에 저기다가 KT를, KT에서 본 학생 혹시 있나요? KT? 지금 KT 가지고 있다. 한 명도 없어요? 저 우리 뒤에. KT는 굳이 저기다 나타낸다면 어떤 부분 좀 잘하는 부분 나타낼 수 있을까요? 5가지 차원 중에서 SK텔레콤은 더 나은 부분. 신뢰성 면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신뢰성 부분은 더 나은 것 같다. 지금 저기 SK텔레콤도 사실은 좋죠. 그죠? 4점인데 그럼 KT는 5점인가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예. 저거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이제 인터넷 쓸 때부터 KT가 되게 외국 쪽 서버 연결할 때 다른 통신사보다 훨씬 더 빠르고 예. 좋았거든요. 예. 딱 핸드폰 쓰면서는 KT가 좋다는 걸 느끼지 못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KT가 더 신뢰성이 높지 않나. 예. 이거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견해가 어때요? 우리 박시호 학생이. 조금 다르겠죠. 그죠?
자,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텔레콤을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저게 어떻게 공략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혹시 누가 우리 정계석 학생이 만약에 내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다. 그죠? 근데 기존에 나와 있던 것을 비교해 보니까 저런 식으로 꼭 텔레콤 애가 아니라 저렇게 그림이 그려졌다. 그럼 어떻게 공략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 중에서 예. 가장 빨리 경쟁사를 넘을 수 있는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부분 다 사람 돈이 엄청 많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자, SK텔레콤에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 대부분 들어갈 때는 보통 우리가 텀셀을 공략해서 많이 들어가요. 그죠? 분명히 SK텔레콤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부분을 해서 들어갔을 때 고객들이 의외로 반응이 좋으면 그것이 어떤 경우는 표준 포맷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저런 그림은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고 뒤에 이제 곧 또 다시 볼 기회가 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요 서비스 품질의 차원은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요 5가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오는 거예요. SK텔레콤을 산다면은 그래도 신뢰성 이 정도는 되겠지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막상 내가 느낌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못하다. 그 바로 마지막 케이스가 되겠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못하게 되면은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시 한번 오지 않을 겁니다. 그죠? 고객 만족 정의는 어떻게 되죠? 최소한 기대만큼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해주면 고객이 물론 감동하겠지만 이 경우는 주의해야 될 것이 또 서비스 기업에 그만큼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최소한 기대했던 것만큼은 해줘야 된다. 그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설명은 아마 기억하실 건데 서비스 기업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객의 기대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고객 기대는 끝이 없습니다. 좀 해주면 또 그 다음 또 다른 것을 또 바라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업을 이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요 정도만 기대하십시오 하는 것이 고객의 공감대 가지면 제일 좋겠죠, 사실은. 그죠? 여러분들이 패스트푸드 이런 데 가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메뉴에 잘 골라가지고 빨리 먹고 그러 가는 경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서비스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경우죠. 그죠? 의자도 거기에 맞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는 주로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요 3가지 방식으로 생겨요. 그죠? 입소문으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살 때 우리 학과에 어떤 분이 그래도 굉장히 얼리 어답터가 주로 그분한테 많이 물어봐요. 편리하지 않습니까? 주로 구전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고 또 여러분 같은 경우는 내가 예전에 써보니까 좋더라 해서 계속 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죠? 또 전에 없던 서비스를 하더라도 내 나름대로 자기 욕구에 의해서 또 파악하게 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생겼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기대했던 것만큼 최소한 느낄 수 있게는 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실제 물어볼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클럽 메드, 그죠? 세계적 리조트 체인인 클럽 메드에서 고객 만족 설문지, 그죠? 여기 딱 묻지 않습니까? 클럽 메드가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켰습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특히 비행기를 타는 경우에도 설문에 응해 주시면 설문 시간은 20분 걸린다 응해 주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비행기표를 공짜로 준다든지 사람들이 잘 안 돼도 계속 그런 기회가 오면은 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피드백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귀하 연령층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아까 전에 좋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응급실에 오시는 분하고 일반 환자 다를 것이다. 그죠? 연령에 따라서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또 클럽메드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예약을 했는지 여행사를 통해서 했습니까? 아니면은 클럽메드에 직접 전화를 해서 했는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서비스 품질의 갭 모형이라는 것도 이것도 엄청 많은 학위 논문에 사용이 된 거예요. 그죠? 자, 갭 모델.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사실 갭 5죠. 예를 들어 가지고 고객의 기대하고 고객이 느끼는 것 사이에 어떤 격차가 존재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격차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갭 5가 갭 1이 원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갭 2가 될 수도 있고 3, 4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해요. 표시를 해보게 되면은 이 갭 5라는 것은 그죠? 갭 1부터 해서 갭 4까지의 함수로 우리 표시가 돼요. 알겠죠? 그죠? 실제 고객은 갭 5밖에 느끼지 못하지만은 그 원인은 갭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가 될 수 있는 경우죠. 그럼 제가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갭 1은 뭘 의미하고 그 갭 1은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갭 2라면은 갭 2는 무엇이고 갭 2는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지. 그죠? 그래서 어떤 갭은 갭 1부터 4가 다 문제다. 그럼 심각하죠. 그렇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갭 1은 뭐냐 하면은 여기 설명을 잘 해놨어요. 고객의 기대를 경영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실제 우리들도 이런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자, 여러분 회사에 처음 갖는 사람들은 고객의 기대를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접점에서 고객을 자주 대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직위가 자꾸 높아지게 되면은 고객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나쁜 의견들은 그 위로 올라갈수록 다 잘려 나가게 되고 아주 적은 퍼센트만 여러분한테 도달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직위가 올라갈수록 고객 기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갭 1은 흔히 말하기로 이 경우 고객의 기대에 대해서 경영자가 잘못 알고 있더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보고하는 단계를 굉장히 줄이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재밌는 것이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객 만족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고객 만족의 팀장의 직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고객 만족 팀장의 직위가 차장이다, 그죠? 또 아니면은 저 부사장이다. 벌써 격이 다르잖아요. 근데 아시아나 항공의 고객 만족 팀장이 타이틀이 만약에 부사장이다. 그럼 벌써 우리가 안 보더라도 이 회사가 고객 만족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대를 내가 제대로 알았다 하더라도 서비스 표준을 잘못 만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디자인 갭이라고 그래요. 디자인 갭. 그죠? 또 내가 표준을 잘 만들었지만은 종업원들이 잘못 전달해버리면 큰일 나죠. 접점에 있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합성이라고 해요. 적합 바꿔 말하면 서비스 표준에 대한 적합성이에요. 그죠? 서비스 표준에 대한 적합성. 표준을 아무리 잘 명시했다 하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끝으로 이것을 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외부에 잘못 알렸어. 고객이 잘못 알고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갭이라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잘 대답하면 돼요. 그죠? 갭 1은 어떤 갭인지 시장 조사로 인한 갭이다. 그죠? 갭 4는 어떤 갭인지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한 갭이다. 고객들은 갭 1, 2, 3, 4에 별로 관심도 없어요. 고객은 종합적으로 갭 5로 그냥 평가합니다. 그죠? 갭 1, 2, 3, 4는 왜 필요하죠? 기업 내부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뭔지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얘기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 이 슬라이드 내용은 다 잘 알아둬야 돼요. 그죠? 한번 봅시다. 자, 고객의 기대하고 경영자의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었죠? 어떻게 없앨 수 있냐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장 조사를 강화한다든지, 맞죠? 그죠? 고객 접촉 직원하고 더 자주 만난다든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고객과의 거리를 멀리하는 조직 단계를 축소할 수 있죠. 제조업체처럼 굳이 피라미드 조직 가져갈 필요 없는 경우도 많죠. 그죠? 좀 더 축소화시켜가지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 볼 수 있고요. 자, 여러분이 기말 과제하는 경우도 이렇게 조사해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제다. 그죠? 품질의 목표를 잘못 정하는 경우에,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자,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서비스 품질의 목표를 잘 설정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을 실무적으로 구체화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우리 학교에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최고 경영자 과정을 운영하잖아요. 그럼 사실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저녁 7시에 와서 80분짜리 수업을 2개를 하고 그냥 가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80분 수업 하나 하고 10분 쉬었다 또 80분 수업. 이분들이 어때요?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니까 사실은 이 식사에 대한 것이 어떤 경우는 식사 안 하고 오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저녁을 제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그죠? 우리 학생들은 물으면 좋은 답이 나오지 않아요. 학생들은 양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일단 많은 양으로 해서 막 커다란 햄버거에다가 막 그렇게 준비했더니 좋아하지도 않아요, 보니까. 이분들은 정말 가볍게, 그죠? 여기 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회사에 전화했을 때 기다리는 것도 괴로운데 회사 로고송을 들려주고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회사는 나름대로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기다리기 미안하니까 우리 회사의 노래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별로 안 좋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여러분 나름대로는 생각을 잘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을 잘 정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직원 선발이 잘못되었다든지, 그죠? 아무리 디자인 잘 돼도 직원들이 고객의 말 한마디에 그냥 화를 내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서비스 마인드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그죠? 그래서 적합한 직원도 잘 뽑아야 되고 또 훈련도 잘 시켜야 되겠죠, 그죠? 훈련. 그리고 또 직무 설계를 잘 해야 되는 것들. 또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갭4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외부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형성된 과다한 기대수 하는 말은 여러분 광고를 갖다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최고 경영자 과정에 오게 되면은, 그죠? 뭐 총장하고 매달 한 번씩 만날 수도 이렇게 했다가 못 만나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우선 사람 모으고 싶을 때 그런 유혹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그죠? 있는 대로 그대로 전달해서 그것이 마음에 드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아마 예전에 그 얘기도 했습니다. 정호원을 뽑을 때도 가능한 셀프 셀렉션, 그죠? 우리 회사 하는 바를 그대로 알려주고, 그래서 봤더니만 서비스 마스터 청소하는 회사는 주로 밤에 청소하네. 그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회사 할 일을 다 알고 들어왔다 하는 직원이 쉽게 이직하지 않아요, 그죠? 모르고 들어온 직원에 비하면 우리 회사 하는 일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나서 그 회사에 가서 우리가 청소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나는 밤에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요새는 보면은 셀프 실렉션이 중요하다 그래. 하는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래 볼 수 있고. 자, 다시 말하지만 고객들은 1, 2, 3세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고객은 저기 나오는 함수처럼 고객은 갭 5로서 그냥 평가하는 거예요. 갭 5로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서비스 품질의 차원하고 그 다음에 갭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죠? 제가 특히 야간에 MBA 분들한테 이 강의하면 그분들은 다 피부에 와닿아요. 이미 기업체 다니는 분들이라 가지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회사는 주로 갭 1이 문제야. 그죠? 우리 CEO 분이 어디 가서 약속을 해가지고 무조건 일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다 받아오는 경우 많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경우도 많이 경험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 없으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기대했던 것하고 느꼈던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많이 쓰이는 것이 뭐냐면은 저기 나오는 것처럼 서브퀄 해서, 서브퀄도 또 치면 엄청 많은 논문이 있어요, 그죠? 이 챕터는 가장 많은 논문이 이루어진 챕터라 생각하면 돼요. 품질에 관심 없는 기업은 없기 때문에, 그죠? 자, 서브퀄은 바꿔 말하면 서비스 퀄리티의 줄임말이에요. 서비스 퀄리티, 그죠? 그래서 특히 이쪽으로 연구 많이 하시는 요 세 분이 있어요. 파라수라만, 자이사물, 베리. 요 세 사람이 바로 서브퀄 을 가지고 기대했던 것하고 느꼈던 것 사이의 차이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설문지를 디자인했습니다. 그죠? 디자인했고. 자, 그래서 이제 설문지가 두 세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기 전에 그래도 이 회사가 최신의 장비를 갖고 있을 것이다 하고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왔더니만 갖고 있더라면 어때요?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요 틀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22개의 문항이 있는데, 물론 기업별로 이 22개를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썼던 아이디어는 22개인데 보십시오. 요 E는 expectation에서 기대예요, 그죠? 그래서 최신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물적 시설이 시각적으로 마음에 들어야 한다.
또 직원의 복장이 단정해야 한다. 어떻게 물었죠? 하면은 7점 척도로 물은 거죠. 그죠? 전적으로 동의할 경우는 7,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1.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질문 5점 척도 할 수도 있고 7점 척도 할 수도 있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보세요. 정해진 기일에 하기로 한 일을 해야 한다. 고객이 문제를 제기할 때 심정적으로 동조해야 한다. 기업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서비스가 언제 제공되는지 고객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 직원으로부터 신속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 직원은 항상 고객을 기꺼이 도와줄 필요는 없다. 직원이 너무 바빠서 고객의 요청에 신속하게 응대를 못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 분석은 회귀 분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할 텐데, 여러분 잘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항목이 굉장히 많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룹핑을 해요. 그죠? 어떤 질문은 가만히 보니까 신뢰성에 관한 질문일 수도 있고, 어떤 질문은 또 가만히 보니까 뭐 유형성에 대한 것일 수 있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누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기법을 쓰냐면 우리 통계적으로 요인 분석이라는 그런 기법이 있어요. 요인 분석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 많은 문항들이 요인으로 딱 묶여져 버려요. 어떤 요인에 딱 묶여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러분 보시면 전부 다 최신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일단 7점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기에 왜 이 10번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언제 제공되는지 고객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왜 알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물었을까요? 이왕이면 일관성 있게 물으면 좋잖아요. 보십시오. 다 방향이. 직원의 복장이 단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7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문항이 직원으로 신속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물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혹시 누가 아이디어 있나요? 왜 설문지를 이왕이면 같은 방향으로 물었으면 좋을 텐데. 그죠? 우리 진은아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도 설문지 많이 개발하고 디자인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맞아요. 진은아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설문지 제대로 해주겠지만 보통 학생들은 제대로 해주지 않아요. 그죠? 어떤 학생들은 여기서부터 1부터 7까지 묻잖아요. 체크 다 귀찮아서 그냥 쭉 꺼부는 친구도 있어요. 끊는 것도 주로 어디에 끊냐면 주로 가운데예요. 한국보다는 거의 이 한국 분들을 위해서는 홀수 척도가 별로 안 좋다 그래요. 5점 하면 3에 끊고 7점은 주로 가운데. 그래서 짝수 척도가 좋다는 말도 많이 나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설문에 제대로 응답했는지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그죠? 신뢰도를 측정하면 금방 알죠. 그냥 주권 사람은 사실은 우리 정확하게 말한 것처럼 제대로 읽지 않고 불성실한 그런 답안지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불성실한 답을 걸러내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그죠? 그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2개 또 한 번 더 물어야 되겠죠? 또 한 번 더 물은 것은 여기 P로 되는 걸 우리가 퍼셉션 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거의 대응됩니다.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더라. 그죠? 그리고 복장이 단정하더라. 이렇게 좀 이제 물어보는 경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도 반박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죠? 고객에 대해 가지고 2번을 물으면 저 설문지에 고객이 화가 나서 제대로 답을 했겠냐. 그죠? 그래서 나온 견해는 어떤 견해가 나왔냐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로닌이라는 학자가 어떻게 비판했죠 하면은 굳이 2번 물을 필요가 뭐 있냐. 기대에 대해서 묻고 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보다는 그냥 결과만으로 그냥 물어서 끝을 내자. 그래서 서브 퍼프의 모델을 제시했는데 서브 퍼프는 서비스 퍼포먼스예요. 서비스의 퍼포먼스. 그죠? 퍼포먼스 결과만 보고 물으면 됐지. 뭐 어떻게 기대해서 왔는데 어떻냐. 그건 별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럼 문항도 그냥 22문항에서 한마디 물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재밌는 것이 그렇게 이 사람이 반박했더니 다시 또 재반박이 오고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예요. 그죠? 그래서 요 사인으로 보게 되면은 서브퍼프 모델도 많이 씁니다. 어떤 건지 연구하기 위해 가지고, 그죠? 굳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가 어떻게 느꼈냐 하는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그죠? 서브퍼프로 많이 묻는다. 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갭 모델은 의외로 많이 이제 활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서비스 실사다. 그죠? 자, walkthrough audit. 그죠? 자, 우리는 보통 이 부분을 모르게 되면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박물관 다 구경하고 나오신 분들한테 그냥 물어버렸다. 그럼 그건 전반적인 만족도지. 박물관을 들어가서부터 나올 때까지 어느 부분에 특히 어떤 부분을 더 만족했고 어떤 부분은 불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말뜻 그대로 이 방식대로 해보게 되면은 각 단계별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어때요? 서비스 경험을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고객 관점에서 평가하는 경우죠. 그냥 떠날 때 그냥 한번 어떻게 느꼈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고객 만족도 조사는 마케팅 지향적이고 전반적인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는 거 맞죠? 마지막에 한번 묻기 때문에. 근데 현장 서비스는 반대입니다. 운영 또는 프로세스 지향적이죠. 우리 서비스 청사진처럼 각 프로세스별로 물어보는 경우죠. 당신이 박물관에 티켓팅 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럼 고객들이 요요 단계는 좋았지만은 이쪽은 좀 문제 있었다. 제대로 우리가 파악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이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을 물었다고 여러분들은 아무리 많이 적어도 핵심 키워드가 없으면 안 돼요. 그죠? 제가 채점 기준은 다 말했습니다. 100% 이렇게 똑같이 적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많이 적은 학생의 기준을 두고 특히 중요한 부분이 프로세스 지향적이라는 말은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 각 단계별로 우리가 본다는 것.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특징을 이 학자들은 이 논문 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은 특징을 굳이 이렇게 표로 만들어뒀어요. 고객 만족도 조사와 현장 서비스 실사에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그죠? 반드시 목적은 어떠한지, 초점, 프로세스, 특징 딱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서비스 받은 고객은 언제든지 조사에 응할 수 있다. 그죠? 몇 달 뒤도 물을 수 있는 거 쉽게 말하면. 그죠? 여기는 서비스를 받는 동안에 받자마자, 그죠? 전체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각 단계를 한참 뒤에 물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좀 더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마케팅 담당자가 수행한다. 여기는 운영관리 담당자가 수행한다. 여러분 재밌는 게 기업에 서비스 R&D 또는 제품 R&D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R&D 조직의 구성원을 보게 되면은 그 기업에 나가는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R&D 조직은 마케팅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럼 굉장히 마케팅적인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또 어떤 경우는 보니까 정말로 더 기술에 입각한 그런 사람들이 많다. 좀 더 기술적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초점이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고객의 태도, 전반적인 걸 물어보는 반면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전달 시스템의 각 단계별로, 제일 핵심이 이겁니다. 전달 시스템의 각 단계별로 물어본다는 거죠. 각 단계별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도 서비스 품질의 현재 수준과 관련된 전체 만족도.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청사진 개념이에요. 고객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떠날 때까지, 그죠? 모든 고객 서비스 경험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평가한다. 그렇게 이제 차이를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것은 레스토랑 방문 고객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뭐 이런 조사 여러분들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보통 이제 외국 같은 게 많이 물어봐요, 그죠? 예. 음식의 질은 어땠냐, 그죠? 제공 속도, 친절도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이 실사에 대해서 헬싱키 미술관 같은 경우에, 그죠? 오는데 불편했던 점은 없었는지, 그죠? 개관 시간 뭐 이런 쭉쭉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입장권 발매 부분에 대해서, 그죠? 또 물어보지 않습니까? 입장권 가격에 대한 정보가 얻기 쉬웠는지, 또 입장권 가격은 적절한지, 그죠?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또 정보에 대해서도 전시 작품에 대해서 위치 안내가 정확했냐, 그죠? 네, 여러분들 이 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비슷비슷해 보여도 이런 것들을 잘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빠뜨리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통 설문지 하게 되면 설문지는 다 돈입니다. 우리가 인문 사회 계열에서는 어떤 과제 신청하면 설문지 비용으로 과제 액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예요. 그죠? 설문지 맡기게 되면은 그 한 매당 우리가 돈을 줘야 돼요. 뭐 3만 원 4배. 그러면은 내가 500매 한다 하면 벌써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왕 할 때 잘 물어가지고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설문지 디자인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래 볼 수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어서 이제 여러분 이제 서비스 경험 내용도 물어볼 수 있죠. 전시장을 둘러볼 때 충분한 통로가 확보되어 있느냐. 그죠? 또 부대 시설 물어볼 수 있죠. 화장실 찾기가 쉬웠는지, 화장실이 깨끗했는지, 또 이 내에서 서비스하는 음식의 질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 전부 다 5점 척도로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저 만족도도 또 물어보고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제 요걸 갖다 결과를 이제 보여줍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이 똑같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고객하고 관리자하고 직원의 생각이 달라요. 그죠? 사실 똑같이 생각이 제일 낫지 않습니까? 그죠? 고객도 이렇게 생각해주고, 밑에 있는 직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관리자. 또, 여러분 보니까 이런 부분 어때요? 이 부분 보십시오. 직원은 아주 그렇다 했는데, 뭐 당연하죠. 도움을 준 직원의 태도가 친절했다. 그런데 관리자와 고객은 생각 그리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백화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그런 개선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런 부분은 거의 유사하네요. 이런 부분들은. 그죠? 입장권 구입 시에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고객도 이건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고객도 그렇다. 그죠? 관리자도 그렇다. 좋은 부분이죠. 그런데 또 이런 부분 한번 보세요. 고객은 오히려 좋게 평가했는데, 자, 모국어로 된 안내 및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아마 여러분 해외 여행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위치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웬만한 데 가게 되면은 한국어 안내문이 반드시 있어요. 프랑스 우리가 지난 학기 때 뭐 보로도 지역 가도 거기에도 웬만한 데 한국어 안내서가 기본적으로 있더라. 옛날 같으면 거의 없이 영어 아니면 뭐 일본어 이렇게 되는 반면에, 그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데 물어볼 수 있는데, 이 핵심은 뭐냐면은 서로 간의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이 경우는 보십시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전시 작품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다 하는 경우에 보십시오. 직원은 아주 높게 평가한 반면에 관리자, 고객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것이 똑같은 문항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갭이 많이 나는 것,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경을, 이왕이면 고객 입장에서 더 보는 게 더 낫겠죠. 그죠? 네, 그래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서비스 경험, 부대 시설, 만족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문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이런 경우도 보시면은 이런 부분 보십시오. 그죠? 차이 많이 나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살펴봤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품질 디자인 같은 경우에, 자, 서비스 품질 디자인 하는데 그냥 하면은 좀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내용이죠.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죠? 바로 서비스 패키지 아닙니까? 그죠? 서비스 패키지, 지원 설비, 보조용품, 그 다음에 명시, 묵시 서비스.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반드시 측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이 기준 대비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저가 호텔입니다. 버짓 호텔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비누 부분이다. 그럼 이 기준이 이제 침대당, 예를 들어서 2개다. 2개 없으면 벌써 우리가 조치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뭘 할 때는 여기에는 측정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경우죠. 그죠? 지상 경관 푸른 잔디. 잔디 어떤 문제 있으면은 잔디에 물을 줘가지고 다시 푸르게 만든다든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서로가 제대로 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또 객실의 성질도 뭘로 할 수 있냐? 깨끗한 바닥으로 할 수 있다든지. 그죠? 수영장 수질도 수질 기준치가 명시해 놓은 값으로 또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안전도 모든 조명등이 가동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불량 전구를 교체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원 설비에 있는 부분들, 보조용품에 있는 부분들,
명시 서비스, 눈으로 보이는 서비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서비스, 그죠? 객실 배정할 때 고객 대기를 없애야 된다. 고객이 왜 대기합니까? 저희들도 학회에 가보지만은 제때 못 가는 이유는 뭡니까? 청소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기다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 청소 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고객들이 기다리게 되면은 불만이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보는데 키는 측정 기준을 잘 가져야만 제대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 보시면 되고. 자, 이 다구치 기법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제조업체에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자, 다구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전화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호텔에 투숙했는데 실수로 전화기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전화기가 박살이 나버리면 안 되죠. 특히 그 전화기 만드는 재료는 굉장히 귀한 재료라면 더 문제 심각하죠. 그래서 환경이 조금 변화가 있더라도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경우죠. 여러분 때때로 그런 기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애니콜을 실수로 세탁을 했는데 마르고 나서 그대로 다시 작동하더라. 그건 굉장한 대단한 거죠. 막 정말 아주 안 좋은 조건 하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보시게 되면은 이 다구치 핵심 뭐라 그랬죠? 좋지 못한 여건에서도 제품의 적절한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애초부터 디자인을 잘할 필요가 있다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요 견고한 디자인을 영어로 말하게 되면은 로버스트 디자인 그래요. 로버스트. 아주 로버스트하다 하는 말은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제대로 된 그런 성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봤더니만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격을 상한 하한 정해가지고 그 규격 안에만 들어오면은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고 정확한 목표를 잡아서 그죠? 그 목표에 조금만 벗어나도 문제 있는 걸로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 그죠? 상한 하한을 정해서 보는 거하고 정확한 목표 지점 조금만 벗어나도 문제가 있네 할 때는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예가 있죠. 저가 호텔 경우에 고객이 방을 기다리지 않게 해야 돼. 옛날 같으면 뭐 어느 정도 범위를 주는 경우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정각에 5분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할 때는 고객이 불만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기업 내부적으로 야, 우리 $25 비용이 나간 거야. 이렇게 할 때 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더 신경 쓰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생길 것들을 애초에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다구치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자,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옛날은 요 하한하고 상한 사이에만 들어오면은 그때는 비용이 없어요. 그냥 비용이. 여기 지금 손실 함수, 요 비용입니다. 손실이. 그죠? 목표는 옛날 생각 맞추기 어려우니까 그냥 상한 하한을 정해서 이 속에만 들어오면 됐지 하는 거예요. 벗어나면 이때 비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로 함수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하한과 상한을 벗어날 때는 비용이 발생하고 안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죠. 다구치는 핵심 뭡니까? 목표에 딱 맞았을 때만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조금만 벗어나도 옛날 같으면 아무런 문제 없는 구간도 어떻게 됩니까? 손실 함수로 비용을 거기다 청구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더 엄정하게 설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요 값이 나오도록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다구치 핵심은 뭐냐면은 기존의 손실 함수는 어때요? 허용 범위 내에서는 손실이 없습니다. 요 범위에만 들어오면 됐지 하는 것이고 다구치는 목표를 조금만 벗어나도 손실이 발생해버려요. 보는 시각 틀리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다구치라는 사람이 이 제조업체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가지고 실제 미국에서 굉장히 초청을 받아가 강연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을 만들려면은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엄청 많은 실험을 해야 돼요. 실험할 때마다 특성이 나타나잖아. 그죠? 근데 다구치는 실험을 적게 하고도 가장 좋은 방식을 보여주는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그 기업들이 좋아하겠어요. 그죠? 실험할 때마다 재료비가 많이 드는데. 그죠? 이 사람 방식으로 했을 때 가장 적은 실험 최고의 성과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많은 그 기업에 불려가서 자기 아이디어도 좀 전수하고 예,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포카요케라는 하는 말은 일본 말로서 실수를 방지한다. 그죠? 실수를 방지한다. 자, 그래서 작업자가 실수하지 않도록 점검표라든지, 그죠? 우리 하다못해 우리 경영대 화장실 점검도 점검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그죠? 화장지가 구비된
한번 점검할 때 그 체크하면은 제대로 된 거죠. 그런 것처럼. 그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점검표를 본다든지.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양측의 실수에 대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두면은 좋겠죠. 실수 방지 장치가 먼저 필요하다는 경우죠. 자, 그래서 자, 서비스 실패 일어날 때마다 유형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실수하는 경우도 발생해요. 또 고객이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객이. 그죠? 자, 그래서 또 제공자 실수하는 부분도 또 살펴봤더니만 부정확한 업무 처리라든지, 그죠? 고객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든지, 또는 시설이 깨끗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고객 측면에서 볼 때는 필요한 자료를 갖고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시스템 우리가 제시한 흐름을 따르지 않는다든지, 그죠? 또 기대를 조정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실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패를 미연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제대로 설명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도 어차피 서비스 기업은 실패가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서비스 기업의 제일 중요한 것은 실패는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그 실패를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실패를 자꾸 우리가 어떤 변명을 하게 되면 더 상황이 악화돼 버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뒷부분을 또 이제 보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기능 전개라 해서 퀄리티 펑션을 어떻게 디플로이, 전개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이것 역시 제조업체에 사용된 아이디어가 서비스 업체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죠? 자, 보시면은, 자, 핵심은 이겁니다. 고객의 요구하고 제품이나 또는 서비스의 설계를 서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뭘로 연결시키느냐 하게 되면은 품질의 집을 가지고 연결을 시켜요. 제가 품질의 집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또 품질의 집을 치면 엄청 많은 또 논문이 나와 있어요. 이 챕터는 거의다가 논문들을 모아놓은 챕터라 생각하면 돼요. 왜?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서비스 품질이라든지 회복이라든지 다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품질 기능 전개 집을 보면은,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잘 물어봅니다. 품질의 집에 대해서 시험 여러분들이 뭘 써야 되냐면, 집에 지붕 부분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본체는 뭐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중요하지, 숫자는 그래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이 짧은 품질의 집이지만은 웬만한 정보 이게 다 들어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이 왼편은 많이 본 모양이죠. 서비스 품질의 5가지 차원이에요. 오른쪽은 저렇게 그리지 않았을 뿐이지 결국 뭡니까 하면 경쟁업체하고 대비해 봤을 때 우리 회사의 위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회사 이름은 빌리지 볼보입니다. 수리업체. 근데 경쟁업체는 볼보 딜러예요. 자, 볼보 딜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잘하는 부분은 어디냐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마크해 볼 수 있죠. 그죠? 자, 볼보 딜러하고 대비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지. 그죠? 그래서 우리 빌리지 볼보가 잘하는 부분도 많아요. 신뢰성도 잘하고 있고 또 확신성 좀 잘하고 있고 이런 부분 잘하는 부분도 많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어떤 것을 보여주냐 하게 되면은 이 지붕 아래에 있는 석가래 요 부분은 서비스 요소를 말을 해요. 서비스 요소. 그죠? 서비스 요소가 정보라든지 장비를 잘 갖춘다든지 종업원 훈련이 잘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요 서비스 요소에 대해서도 경쟁업체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경우죠. 볼보 딜러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잘하는 부분은 요 2가지예요. 태도 우리가 좋고 정보 우리가 좀 나아요. 우리가 못하는 부분은 요 아래 부분이죠. 훈련 우리가 좀 떨어지고 처리 능력이 좀 떨어지고 장비가 좀 떨어져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 있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품질의 집에서 오른쪽은 서비스 품질의 차원에 대해 가지고 고객 기대를 서로 비교하는 부분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부분은 뭐냐 하게 되면은 서비스 요소에 대해 가지고 경쟁업체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꿀뚝 부분은 뭘 말했냐? 꿀뚝 부분은 이런 자동차 수리하는 업체라 그러면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니까 가중치를 여기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신뢰성이 제일 중요하다. 자동차 고쳐서 잘 가는 게 중요하죠. 맞죠? 그죠? 우리나라 아주 우리 50년대 당시에는 자동차가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가다가 그냥 고장 기본으로 나는 그때 비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품질에 자신감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사면은 10만 킬로미터 보장합니다 하는 건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죠.
대부분 사람들 10만 킬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한 5만 넘으면 대부분 바꾸지만은, 그죠? 그런 것처럼. 미국의 침대 회사가 우리 회사 침대는 보증기간이 25년이다. 25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거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지붕 부분은 뭘 말하냐 하게 되면은요, 지붕 부분은 요런 서비스 요소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게 되면은 내가 비록 처리 능력을 바꾸고 싶지만은 이것은 위에서 허가를 잘 해주지 않아요, CEO가. 야,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럴 때는 요 상관관계를 잘 봐가지고 이거는 못하지만은 뭔가 관련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훌륭한 관계가 되네? 그러면 돈이 적게 되는 훌륭을 우리가 또 집중할 수 있겠죠. 그죠? 또는 이쪽을 보니까 내가 이것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관련성이 없는지. 그래서 지붕은 주로 어디에 쓰이냐 하게 되면은 서비스 요소 간의 관계를 잘 파악해서 내가 쉽게 위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필요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본체는 뭘 말합니까? 집의 본체는 서비스 품질의 차원하고 서비스 요소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자, 유형성은 훌륭한 관계가 되더라. 유형성은 장비와 관련될 수 있죠. 딱 보는 순간에, 여기에 정비업체에 뭔가 좀 색다른 장비를 쓰고 있네? 사람들이 벌써 좀 인식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각각의 요 매겨진 점수를 가지고 가중치를 곱하게 되죠. 이렇게. 곱하면 얼마 나오죠? 9 곱하기 8 더하기 7 곱하기 3 하면은 요 127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점수를 다 매겨볼 수 있겠죠? 가중치를. 맞죠? 그죠? 가중치를 매겼더니만 이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아래는 뭐냐면 개선 난이도 순위 하는 말은 뭐냐면은 어떤 것들은 아이디어는 좋지만은 위에서 해주지 않아요. 정보 시스템 교체해야 됩니다. 그럼 위에서 다른 방법 없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겠죠. 난이도 제일 어려운 게 바로 뭐죠? 처리 능력의 보완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이건 어때요? 난이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빌리지 볼버는 결국 뭘 활용했겠습니까? 결국에는 훈련에 집중을 했겠죠. 왜? 훈련하면 좋았던 점이 뭐냐면 요 위에를 보니까 훈련은 태도하고도 아주 강한 관계가 있고 훈련을 시키면 태도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처리 능력하고도 어느 정도 관계가 돼 있고 장비하고도 중간 관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품질의 집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먼저 개선을 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은 제가 두 가지로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는 품질의 집에 대해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품질의 집의 꿀뚝은 뭘 말하는 것인지, 지붕은 뭘 말하는 것인지, 이 내용을 알아야만 여러분 나중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문제는 제가 이 부분을 주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 보고 해석을 하라고 문제 낼 수 있어요. 이 표를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겠죠? 그럼 해석하라 하면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나오는 이 부분처럼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는 적기 어렵지만 여러분 아는 한도 내에서 몇 개 적으면 되겠죠? 한번 봅시다. 자, 대형성을 제한 모든 품질에서 더 낫더라. 뭐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집의 가장 오른편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처리 능력 훈련 장비에 문제가 있다. 뭐 보고 알았죠? 집의 아랫부분을 보고. 그죠? 그 다음에 훈련은 가중 점수 기준으로 볼 때 투자의 최우선 목표이고, 그리고 어렵지도 않더라. 맞죠? 그죠? 난이도 순위 4. 쉽지 않습니까? 했을 때 효과 제일 크죠? 가중 점수 높기 때문에. 그 다음 또 뭘 말하죠? 훈련은 태도하고 강한 관계, 장비하고도 중간 정도 관계, 처리 능력하고는 약한 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더 많이 시키는 게 좋더라는 거, 쉽게 말하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웬만한 서비스 기업에도 그대로 활용이 된다 보시면 돼요. 원래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도요타가 협력업체 관리하기 위해 사실 만들어진 아이디어인데, 그죠? 도요타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했죠? 손님들이 야, 차문을 닫을 때 소리가 좀 가볍게 닫혔으면 좋겠다. 그거를 기술적 요소하고 연결을 시키는 경우죠. 어떤 기술이 부과되면은 과연 고객들은 차문을 닫을 때 소리를 별로 느끼지 못할까, 그런 것처럼. 그죠?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어떻게 디자인할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서비스 집이라 생각하면 돼요. 자,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에 대한 품질 비용이다. 그죠? 자, 품질도 그냥 하면 어려워요.
이것도 역시 논문의 내용인데 보시면은 품질은 크게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요. 자, 여러분 요 두 가지 보태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통제 비용 그래요. 통제 비용. 여기는 보태가 실패 비용 그래요. 역시 제조업체에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위에는 통제 비용, 밑에는 실패 비용. 통제를 또 나누면 어떻게 돼요? 애초부터 문제 해결한 예방 비용하고 각 단계별로 그 다음 단계에 어떤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런 평가 비용이 있을 수 있죠. 실패는 어때요? 잘못돼 우리 내부적으로 잘 처리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버텼다가 고객이 어떤 것을 문제 삼을 때 그때 하자는 방법도 있겠죠. 아마 제대로 된 기업은 여기서 끝을 내겠지.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냥 버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예방 비용이 1달러는 일로 가면은 갈수록 더 비용이 커져요. 심한 사람은 여기 1달러에 $10,000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어떤 문제 생기나 봅시다. 이자의 위약금 지불해야 되고 법적인 판단 여러 가지 엄청 큰 이런 타격을 입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때요? 예방 비용은 주로 은행이라면 어떤 게 있냐 하게 되면은 품질의 계획을 잘한다든지 또 종업원들을 잘 선발해가 교육을 잘 시키면은 그죠? 그리고 평가는 어때요? 우리가 항상 주기적으로 계좌 잔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은행에 얼마나 많은 특히 금융기관의 사고가 많이 납니까? 그죠? 뭐 보통 났다 몇십억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수시로 잔고를 우리가 잘 확인하고 그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또 다른 각도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우리가 조사한다. 그러면 사고 위험은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이 평가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어느 기업이 여기에다 돈을 많이 쓴다는 기업은 굉장히 비전이 있는 기업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여기에 돈을 많이 쓰는 기업, 이 품질 비용도 퍼센트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어느 기업 퍼센트 나누어 보니까 주로 여기에 돈을 쓰더라. 항상 뭐예요?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그럼 안 되겠죠. 그죠? 그래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서비스 보정. 보정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죠? 서비스 실패가 있게 마련이고, 자, 보정에 5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트라는 사람 말을 했는데, 일단 무조건적이라 해야 돼요. 뭐 따져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무조건적. LLB는 모든 반품에 대해서 교체 또는 환불이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쉬워야 돼. 그죠? 따지는. 이게 쉽지 않으면 고객들하고 접점의 종업원들이 다투는 경우가 많겠죠. 여기처럼 베니건스가 15분 내 식사가 나오지 않았다. 그럼 무료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죠? 피자 딜리버리에 얼마 이상 넘으면 그냥 무료다. 이제 인식이 쉽잖아요. 그죠? 이해하기 쉬워야 되고. 고객가 의미가 있어야 돼요. 30분 내 미배달 시에 뭐 10원 할인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포인트 받아도 별로 의미가 없는 포인트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의미가 있게. 그리고 요구하기 쉬워야 되죠. 요구하기 쉬워야 돼요. 전화, 그냥 무료 전화. 회사는 우리 수신자 부담 전화 쉽게 우리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느 기업 어떻게 해요? 사장한테 직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더 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쉽게 보상 현장에서 바로 이게 유명한 게 미국의 보험회사 자동차 사고 현장에 나타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보험을 지급해요. 그 자동차 그 현장에 출동한 차량 속에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요. 그 사람 기록을 쳐보니까 홍길동이는 이번에 사고가 처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네. 그 자리에서 바로 하면 좋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보험이 가입할 때는 친절한데 사고 나면 연락이 안 되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거꾸로 돼야 되는데 그런 건 똑같아요. 그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자 여기 하나 예가 있죠. 자 셀러스 리얼티 그룹 부동산 우리의 서비스 월등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무조건적인 서비스 보장을 자랑스럽게 제공하면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고객님께서 어느 때나 이유를 막론하고 그죠? 우리와 맺은 부동산 중개 계약은 마음 놓고 취소할 수 있다 돼 있죠. 취소 요청을 받은 즉시 우리는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이내에 고객님 부동산을 우리 마케팅 리스트에 삭제하고 또 집 앞에 설치했는 그 매물 안내판도 바로 제거하겠다. 이렇게 딱 있을 때 고객들이 이런 걸 자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여기하고 해야 되겠네. 대표적으로 무조건 서비스 보장의 예지 않습니까? 햄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투숙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환불하겠다. 그죠? 그런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미국은 항상 조사를 합니다. 그게 조화가 재구매하는 비율하고 그것을 악용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끝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자, 우리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 부분인데, 물론 우리나라에 조사하면 약간 퍼센트 다르게 나올지 몰라요. 한번 보십시오. 제품이나 서비스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고객은 그냥 참고 그냥 넘겨버려요. 4%만 불평합니다. 그죠? 이 불평하는 사람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요. 그죠? 96%는 그냥 불평으로 인해서 귀찮은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럼 내가 딴 회사 가면 되는 것이지. 그죠? 그런데 이 재밌는 말이 불평하는 4%가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오히려 서비스 개선 기회를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 볼 수 있고. 그 다음 더 재밌는 부분은 보십시오. 불만스러운 고객은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더 크게 떠벌려요. 그죠? 해결된 고객은 5명 정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불만스러운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리 잘해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어떤 한 사람이 이탈했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은 신호등으로 노란불이 켜진 걸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같은 이유로 더 빨리 이탈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탈 고객, 우리가 서비스업에서 불량률은 뭘로 평가하느냐? 이탈 고객의 수가 바로 불량률이에요. 우리가 거래하는 사람이 고객이 이탈했다? 이탈이 많이 하면 불량률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탈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바로 조치를 취하면은 또 사람이 이탈한 사람도 또 전화를 해볼 수 있겠죠? 당신이 왜 이탈했습니까? 그럼 자기가 말을 할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 다시 돌아와서 또 충성스러운 고객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듯이 해결된 고객은 5명한테 말하는 데 비해 가지고 불만인 사람은 10명에서 20명으로, 그죠? 심지어 4배 이상 더 빠른 속도로 적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서비스를 회복을 하는데 사실 회복한 단계도 여러 단계 쓸 수 있죠. 뭐 실패 일어난 순간에 바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뒤에 가서 후속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제 시험 범위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번 주말에 공부 좀 하시고, 그래서 우리 다음 월요일 날은 모여서 좀 얘기하면서 어떤 우리가 것들을 좀 더 준비해야 되는지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월요일은 그냥 보강 겸 해가지고 수업합니다. 알겠죠?